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머리 좋고 돈도 있고 인맥도 넓은 분들이 왜 자꾸 망해서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A부터 Z까지 한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김상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자, 그리고 강정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정원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창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뭐 아이디어가 있던, 뭐 아니면 좋은 기술이 있던, 뭐가 있으면 뭐합니까?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알류 창업은요, 두리뭉실해서 그냥 요렇게 창업하면 돼요. 안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합니다. 오늘은 창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노트까지 준비를. 네. 돈 얘기 머리 아프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창업을 하나요? 창업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돈은 생각하지 않고요. 네. 먹을거리가 없으면 앞으로 직장 생활이 불안하면 창업을 생각하죠.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변을 보니까 내 친구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거 준비를 해야겠는데 요때 창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돈이 준비가 되나요? 보통 창업 자금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1억 미만이 한 50% 이상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무점포 창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500만 원 미만 창업도 많았었는데 대부분 보통 이제 점포를 이제 구하던가 네.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미만이라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겁니다. 물론 뭐 할아버지를 잘 만나시는 분들은 지금도 뭐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 하나 하려면 10억씩 투자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 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1억 미만이 많다. 이건 뭐냐면 창업자들이 가진 돈이 많지 않은데 네. 당장 먹고 살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창업을 통해서 그래도 일단은 좀 안정적인 우리 가정 경쟁이 좀 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요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한 창업. 그렇죠. 지금은 창업 춘추 전국시대. 5060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퇴직, 청년 실업 증가로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창업 열풍.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과 대책 없는 폐업으로 창업 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다. 보면은 자영업자 대출 자체가 지금 500조 원을 돌파했어요. 500조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큰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자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론은 뒤를 받쳐줄 자금이 없다 그러면 네. 아이템이 성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는 거. 예. 근데 이 부채가 500조라고 하는 건 사실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고 맞습니다. 그렇죠. 엄마한테 빌린 돈, 아빠한테 빌린 돈, 친구한테 빌린 돈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억 정도 종잣돈이 있으면 7, 8천 아이템을 봐야 되는데 실제 창업자들의 자금을 쓰는 거를 저희가 보면 5천만 원 정도 종잣돈이 있는 분은 다 1억 원 아이템에 꽂혀 있고요. 1억 원 아이템 정도 있는 분은 다 2억 아이템에 꽂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족한 것은 대출 받으면 돼.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가 좋고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폭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힘든 게 저도 사실은 이 장사를 몇 번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500만 더 드리면 이 조명만 바꾸면 꽤나 가게가 아늑해질 것 같은데 내 예상은 5천이었는데 500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타이트하다 못해 찢어질 정도까지 보통은 가게 돼요. 근데 보통 이 창업자들이 내가 1억이면 1억에 대한 비용을 전부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소진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30%는 소진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그래요. 내가 직원을 썼을 때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매장에서 뭐 영업이 저조할 때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 자금을 항상 준비해서 갖고 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무조건 다 소진하지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욕심을 부리느냐? 이거 딱 하나예요. 조금 더 드리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과연
내가 돈 들일 때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좀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기대 수익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금의 4%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4%.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4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 2, 3%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요. 정말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더 벌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아요. 2천 투자하면 기껏해야 그러면 100만 원. 그렇죠. 248 80만 원이죠. 10만.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 돈을 많이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버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허준 MC처럼 산전수전 공중조전 겪어보고 네. 그래도 나도 좀 영향이 돼. 네. 이런 창업자가 1억 투자하는 것과 이제 직장생활 바로 딱 10년 하다가 퇴직해서 초보 창업자가 1억 투자하는 건 다르다. 똑같은 1억이라고 똑같은 수익률 2% 3%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말 와닿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A부터 Z까지 정말 창업에 이런 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폐업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을 강조한다는 점 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